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하루에 담배 20개 이상을 피우시는 분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심장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수치가 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3배나 높았는데요. 비흡연자들에 비해 골초들의 건강과 또 수명은 무서울 정도로 나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이 담배, 금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계획만 세우시고 아직 실천 못하신 분들 오늘 다시금 금연 계획 세우시고요. 이번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헬스 출발합니다. 얼마 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얼짱 트레이너 박수희 씨를 기억하십니까? 2007년 미즈 코리아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며 일명 얼짱 트레이너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박수희 씨. 연예인 못지않는 청순한 외모와 완벽히 다져진 몸매. 하고 태어난 거겠지 하겠지만요. 박수희 씨가 보디빌딩을 시작한 이유는 작은 키, 통통한 외모 때문에 가진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 특히 박수희 씨는 57kg에서 47kg까지 체중을 감량한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비법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 박수희가 말하는 요요 완전 정복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수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몸이 이렇게 탄력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몸을 만들려면 과연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체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웨이트 트레이닝에 들어오게 된 건 한 3년 정도 됐어요. 제대로. 그렇군요. 이런 몸을 만들려면 사실 그 인내심과 끈기가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체육 전공을 했고 제가 딱 보기에도 키도 작고 되게 평범한 여자의 몸매였어요. 근데 뭔가 좀 나만의 특별한 몸매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 직업은 또 보여주는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하는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게 날씬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전 그렇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뭔가 특별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몸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전에는 보디빌더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바디 피트니스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사실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디빌더 하면은 처음에 딱 생각하는 게 우람한 근육이잖아요. 근데 말대로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도 되게 중요하고 근육의 크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향한 바디인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성미와 라인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근육은 있지만 슬림한 라인. 그리고 전체적인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미를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있는데 연예인이라고 해도 정말 믿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얼짱 몸짱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민망하죠? 아시죠? 정말 너무 민망했고 되게 우연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랑 동생이랑 재밌게 UCC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UCC를 찍으면서 그냥 제가 워낙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운동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동생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그냥 재밌게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이슈가 되고 또 그게 또 잘 맞게 대회 때랑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 갑자기 얼짱 보디빌더 뭐 이런 게 나와서 되게 당황했죠. 막 전화 오고 막 이랬는데 연예인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연예인들의 느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죠. 그런 소리 들으면.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실망하니까 그게 좀 너무 예쁘세요. 깜짝 놀랐어요. 민망합니다. 그 많은 여성들의 정말 시기와 질투를 그때 한 번을 받으셨을 텐데 글도 연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칼럼니스트 다음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제가 칼럼니스트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쭉 할 거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쉽게 딱 운동 딱 하면 되게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좀 재밌게 쉽게 풀어줄 순 없나 해서 글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또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에요. Maybe a poet, a pulpit preacher, a villain or a superhero, or you man in your many guises, all love and its surprises. If you feel your life is 긴 한데요. 약간 근육 있는 여성들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사회적 편견이 조금 있을 텐데 좀 어려움 없으셨나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뭐 되게 우람하고 막 어깨 크고 막 이런 거 몸에 근육이 많은 걸 되게 싫어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나한테 어울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몸이 저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만으로는 이런 몸매가 안 나올 것 같고 식사 조절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식사 조절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오히려 이런 탄력 있는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식사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먹는 뭐 짜고 맵고 단 음식은 거의 먹질 않아요. 그래서 자연식, 정말 자연식, 간이 많이 배지 않은 자연식으로 거의 음식 섭취를 하죠. 저도 다이어트에 거의 달인 수준인데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못 먹으니까 짜증이 나고 또 예민해지기 쉽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정말 힘들죠.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참을 때마다 되게 많이 힘든데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선수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멋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기가.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여자들끼리 만나면 아시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디저트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몸매에 살짝 놀랬거든요. 이렇게 엉덩이가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이런 감사합니다. 몸매는 타고나는 건지 사람들이 볼 때 에이 저거 어느 정도 타고났을 거야 싶은데 이런 몸매를 만들 수도 있나요 혹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가장 장점이 그거 같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친구들이 이 운동을 해서 더 내가 나만의 몸을 만들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봐요. 하지만 이 운동은 후천적인 것도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고나지 않더라도 내가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몸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운동의 매력이에요. 다른 운동과는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죠. 그 근육 운동을 하는데 그 남자 여자의 운동에 차이법이 있나요? 특별한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개별성의 원리라고 해서 개인에 따라 다른 거지 특별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남자랑 여자랑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중량 차이가 있을 거고 나의 운동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씬하고 슬림한 근육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량 위주의 운동보다는 개수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난 근육을 좀 키우고 싶어. 너무 지방밖에 없어. 이럴 경우에는 중량을 좀 더 올리고 개수를 줄이는 이런 식의 트레이닝의 방법의 차이인 거지 남자 여자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여성들은 근력 운동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고 이렇게 남성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예, 그건 절대로 오해십니다. 제가 그랬다면 지금 정말 우람한 근육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랑 다르게 호르몬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남자처럼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 같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근데 여자에게는 그게 아주 적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신다고 해도 근육이 커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적인 보충제라든지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도 근육이 커지는 게 힘든데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조차 제대로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만으로 근육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꼭 해야만 되거든요.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게. 여자들은 또 노화가 빨리 오잖아요.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화가 온다는 건 근손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1년에 1kg씩은 빠져요. 그러다 보면 여자분들은 아시죠? 30대가 지나고 그러면 몸 전체가 많이 탄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근력 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오히려 남자분들보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노출의 계절 여름이 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쁜 몸매를 가꾸는 간단한 방법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조금 알려주시죠. 간단한 방법은 첫째도 음식 조절입니다. 저녁에 이제 회식 자리 좀 많이 피하시고요. 아침, 점심 똑같이 먹더라도 저녁만 조절해 주셔도 정말 큰 효과를 보실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저의 회원님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아침, 점심은 똑같이 먹되 저녁에는 동일한 음식을 먹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저녁 식사잖아요. 근데 저녁 식사만 동일하게 내가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만 섭취를 하면 그게 쌓이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중이 많이 감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은 똑같이 먹되 저녁만 동일한 음식을 먹어라. 근데 또 추천을 해주자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고구마랑 방울토마토, 우유를 드세요. 그럼 세 가지 탄수화물과 단백질, 섬유질이 모두 섭취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라고 되게 많이 권해요. 네, 여름에 꼭 실천해봐야겠습니다. Two jumps in a week, be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 don't you? 저도 이 팔뚝이 굵어서 굉장히 고민인데요. 이제 민소매를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팔뚝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예, 사무실이나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의자에 앉았을 때도 쉽게 짬짬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쪽 팔꿈치와 손바닥을 붙이시고요. 어깨랑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쭉 위로 올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다시 쭉 위로 들어주시고요. 최대한 들 수 있는 만큼 올려주시고요. 호흡은 이때 내뱉으시면 돼요. 후. 그리고 들이마시면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위로 업 올려주고 천천히 내려주고. 이게 너무 쉽다 그럴 경우에는 업 올린 상태에서 버텨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3초 쉬었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고 버텼다가 내려와주고. 이렇게만 해도 팔 전체의 라인을 잡는 데 되게 효과적일 거예요. 어떠세요? 얼얼한데요. 이거만 짬짬이 10분씩 쉬는 시간대에 해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남녀 공통의 고민이죠. 이 뱃살. 뱃살은 어떻게 빼나요? 뱃살도 역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뭐 벤치나 아무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치세요. 걸치고 양손은 허리 뒤로 놓아주시고요. 다리를 살짝 들어서 그대로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때도 역시 들이마시면서 내리고 내뱉으면서 당기고 들이마시면서 내리고 내뱉으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15회에서 20회 정도. 그 이상 하실 수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고요. 정말 간단하게 회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넘어서서 운동 중독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서 적절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루에 꾸준히 1시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해주셔도 많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 걷기 같은 운동은 내 몸의 생활화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50분 이하로 트레이닝을 짜서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 그 시간마저 없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뭐 차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는 도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10kg를 중량을 하셨다고.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유지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요요를 방지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대회 때를 시즌기라고 하거든요. 시즌기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마음이 좀 풀어지고 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오르게 돼요. 웬만큼 오르게 되지만 요요를 방지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항상 음식 조절이 우선이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음식 조절을 꾸준히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이에요. 모든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요요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음식 조절을 꾸준히 한다는 거.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평소에도
먹는 이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이 수분 섭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복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을 되게 많이 섭취를 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간식이라든지 주정부리 같은 생각이 좀 덜 나더라고요. 6월 달에 또 아주 중요한 대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대회 준비는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조절 잘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있는 대회는 바디 피트니스 선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순위를 가리는 대회가 없어서 국가대표 선발을 해서 이제 아시아 대회 준비하는 그 전 절차예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운동은 하루에 6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오전, 오후로. 그리고 음식 관리는 철저하게 탄수화물 아실 거예요. 닭가슴살. 운동한 사람 하면 닭가슴살 제일 떠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닭가슴살이랑 소고기,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각종 야채들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이어트에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평생토록 다이어트를 하시고 이런 몸매를 가꾸는데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음식 관리하면서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나의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신다면 누구나 다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동작은 캐틀벨 윈드밀이라는 동작인데요. 여자의 허리 라인과 그리고 뒤쪽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전신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왼쪽 다리를 아웃시키고 왼쪽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면서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캐틀벨을 올려주시고 그대로 위로 향해서 놓아주시고요. 반대쪽 손은 아래쪽을 향해 놓아주시고요. 이때로 엉덩이를 사이드 45도 각도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가면서 시선은 캐틀벨을 쳐다봐 주세요. 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원래 자세로 올라와주고 다시 힙을 밀어주면서 캐틀벨을 향해 올려주시고요. 다시 올라오고 한 번 더 엉덩이 뒤쪽으로 빼주면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캐틀벨 윈드빈이라는 동작입니다. 이번에 캐틀벨 배워볼 동작은요. 상체의 전신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면서 가슴과 그리고 등 라인을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캐틀벨을 양 사이드로 놓아주시고요. 양쪽 다리 넓게 벌리시고요. 이때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가슴의 힘으로 쭉 올라와주고 다음은 왼손을 들어서 등을 스트레치시켜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5회에서 20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나의 개인의 능력에 맞춰서 5개부터 시작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여성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이것 또한 잘못된 상식 때문이었군요. 예쁜 몸매를 가꾸려면 근력 운동도 꼭 함께 해줘야겠습니다. 저도 수희 씨가 추천한 방울토마토, 고구마, 우유로 몸짱 식단을 만들어 봐야겠는군요. 발이 편안한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신발은 꼭 본인이 스스로 신어보고 삽니다. 둘째, 신발은 오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피로감이 몰려 발이 조금 부을 수가 있는데요. 오전에 신발을 구매하게 된다면 오후에 꽉 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셋째, 신발의 굽은 2에서 3c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 여름 유행하는 이 키릴은 건강을 위해서는 자주 신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풍성하게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